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기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조금 힘들어요. 자, 오늘은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광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장에서 만납시다. 근데 오늘 광장도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멧돼지 포획 작전 1차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열받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언론에서 그냥 윤석열 체포 실패한 거, 1차 시기 실패한 거, 하루 종일 그 이야기밖에 안 했었어요. 어제 뉴스공장은 8시간짜리 방송 한 편을 했고요. 기타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것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딱 한 분, 김갑수 평론가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이거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까지 바로 발부받을 수 있게 일부러 빌미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빌미를 만들기에 5시간 반은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두 번째는 실패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TV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답니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경호처장하고를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자라고 계속 그러는데,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들이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체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그리고 병력 더 투입해가지고 이거 싹 다 밀어가지고 싹 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윤석열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최고 권력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의혹이 앞서 있는데, 그걸 공수처 검사가 막으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저렇게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엔 어떤 병력이 얼마만큼 갈지 짐작도 안 되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방어막이 있는데, 1차, 2차는 그냥 열어줬대요. 들어가시라고.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심지어 2차였나? 거기에 병력 추가 투입하는 거를 최상목이 지시했는데 불이행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안 들었대요. 못 듣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새날에서 처음 이 말을 강력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미 체포되고 안 되고, 구속되고 안 되고, 탄핵되고 안 되고,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고를 받고 안 받고는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미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좀 고구마랑 계란 섞어 먹은 것처럼 답답해서 그렇지, 그냥 화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또 알겠죠. 체포되겠지. 체포되고 구속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의 예상대로 2월 중으로, 다음 달 안으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겠죠. 2월 초에 되는지 2월 말에 되는지 그 문제, 그 차이죠. 그리고 탄핵되고 나면 김건희도 구속되겠죠. 아니면 어쩌면 지금 제2요구권으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는데 200표 넘어가지고 뭐 지금 구속될 수도 있죠. 뭐 저는 낙관합니다. 네,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광장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광장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데 그 성조기 할매배들 그 집회 한 번씩 비추면 제가 화면을 안 보고 듣고만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목소리가 유난히 큰 할배 하나 있대. 그 뭐지 그거? 애들 쓰십니다. 애들 쓰셔. 저는 뭐 작전이 딱히 필요할까 싶어요. 그 성조기 그 노인들이 있는 시간이든 없는 시간이든 딱히 상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그 성조기 노인들의 10배가 넘는, 10배가 뭐야?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빛의 혁명, 응원봉 집회가 바로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경찰이 투입되는 장면이 눈에 보인다면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6일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하니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 토요일 광장이 가장 터져나가는 요일이죠. 여튼 어제 뉴스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어제 뉴스를 딱히 뭐 요약할 건 없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논평가들이 말하는 경우의 수 또는 단기적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전달하지도 않고 제가 논평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미 한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는 이 새끼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단계까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싶어요. 일단 치졸하고 비겁해요.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치졸하고 쫄보고 비겁해요. 편지를 적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본인은 뒤에 숨고 카메라 앞에 한번 목소리 한번 노출을 안 해요. 그리고 멍청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정책을 내고 그거를 시행하는 방법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보면 또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데다가 이거 자기 마누라를 감싸고 자기 마누라의 죄를 덮어주는 거에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거 이외에 열심히 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사악해요. 포고령 내용과 계엄령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본인이 안 좋게 보고 있었던 본인의 정책을 반대하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잡아서 비원벙커에 가둬가지고 고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걔한테 미안하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이 사악함의 수준은 사이코패스라는 말로도 좀 많이 모자라고요. 살인마로도 좀 모자라요. 정신병자는 맞긴 맞는데, 정신병자 말고 이 사악함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나는 본인 단독 작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밖에 그 성조기 노인들한테 보낸 편지를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나는 여기에 상당 부분의 그 김건희의 작품이라고 봐요. 부부가 쌍으로 참 잘 만나긴 잘 만났어. 똑같은 것들끼리. 저는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법조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시 정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판사는 잘 모르겠다. 아니다, 판사도 맞다. 변호사다, 검사다 이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 중학교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지금도 똑똑하고요.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윤석열을 봐도 그렇고 정진석 뭐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인식 수준이 뭐야? 저 교양 수준이 도대체 뭐야? 명확해요. 그리고 그때 명태균 처음 변호 맡았던 그 변호사도 그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비속어가 많지? 그것도 암만 유튜브 언론사에서 하는 정식 인터뷰인데 문장이 저게 뭐야? 단어 선택이 저게 뭐야? 수준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과 쪽 엘리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과 쪽 엘리트에 대한 바닥은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평가를 높이는 안 하는데 참 처참합니다. 여튼 그리고 윤석열은 또 대선 아니지 즉위당 경선 때부터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일만 열면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 먹듯이 하고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입에서 나온 모든 문장이 거짓말이에요. 진실될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어요. 처참한 수준이죠. 근데 거짓말도 좀 잘 하든가 거짓말이 진짜 늦게 들통나면 3, 4일이에요. 보통 반나절은 못 넘겨요.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게. 대통령만 거짓말하나? 대통령 비서실도 거짓말하죠. 대통령실 대변인도 거짓말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통령의 자격이나 정치인의 자격을 논한 수준도 안 된다고 봐요. 저거는 나는 인간의 자격이 있나를 논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무식하고 능력이 없으면 좋다 이거야. 그래. 무식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걸 스스로 자각해서 그런 본인이 천하일장 무식한데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물색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모든 정책이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이 정권 끝나고 나서 그거 국정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찾아보면 회의록이 남아져 있는 주요 정책이 없을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그냥 깡그리 없애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의대 증원이잖아요. 의대 증원.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거의 파탄을 내놓고 그 파탄낸 의대 증원의 근거가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뭔데? 회의를 통해서 그거 도출했다. 그 회의가 무슨 회의인데? 누구랑 했는데? 언제 했는데? 회의록은 어디 있는데? 회의록 보여줘. 거기에 대한 대답 단 하나도 못해요.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디서 데이터를 산출했는지, 누구랑 언제 어떻게 회의했는지, 그 회의록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단 한 가지도 답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과학적이래요. 무조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때 진중권이 그랬죠. 김건희도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아주 강한 그걸 가지고 있다고. 난 이거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고 봐요. 지금 아이누나 머릿속에서 나오면 과학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런 자가 2년 반 넘게 국정을 맡고 있었으니 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그리고 저런 자를 가려낼 저자의 리스크는 대선 전부터 여기저기 만연했는데 그걸 가려낼 안목이 있는 국민보다 그걸 가려낼 안목이 없는 국민이 눈꽃만큼이라도 더 많았다라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굉장히 슬픕니다.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이 나와도 기올백을 받은 영상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새날의 역사학자가 한 분 나오셨던데 우리나라 역사를 근현대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보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사실을. 이승만이 자국민 수십만을 학살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박정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전두환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 안 보고 아무 근거 없는 일반적인 주장만 하는 유튜브만 보고 무슨 부정선거니 뭐 중국 간첩이니 이런 거 믿으면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 역사적 사실, 심지어 이승만에 관한 건 CIA 자료도 있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거는 국정원 원장의 보고가 있는데도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야. 사실보다는 음모가 훨씬 더 좋나 봐요. 윤석열도 아니 국정원장이 그랬대잖아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거 선거 조작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장의 보고를 안 믿고 유튜브를 믿으면, 뭐, 일반 음모론자들이 유튜브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헛웃음이 나온다, 진짜. 근데, 오늘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주 오래 전부터. 어, 그, 수십만을 학살한 그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 사실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 건국전쟁이었나? 그 영화? 그걸 믿고 있잖아요. 박정희가 남로당이었던가 말든가, 박정희한테 빨갱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박정희 남로당이었어요. 박정희가 진짜 빨갱이였다고. 근데 홍범도 뭐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요즘도 제 이제 컨텐츠 밑에 댓글 보면 저쪽 지지자들, 저쪽 음모론자들 댓글이 하나씩 달리던데 무시하려고요. 그냥 뭐 가끔 욱하긴 한데 그냥 왜 말라고. 어, 걔가 나보고 짖는다고 내가 걔 보고 짖을 수는 없잖아요. 걔가 나보고 짖으면 나는 걔 쓰다듬어 줘야지. 걔한테 비교해서 미안. 어우 씨. 걔는 무슨 죄야. 여튼간에 동물에 비유하면 동물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윤석열의 수준하고 그거를 그 수준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그냥 빼서 갖다 버려야 될 눈깔이 달고 있는 가끔 내 컨텐츠에 댓글 다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성족이 요즘 이스라엘 국기도 나온대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닌가? 예수를 죽인 유태인의 나라 이스라엘 깃발을 뭐 이단으로 취급받긴 했지만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들고 나오는 건 또 도대체 뭔 경우야 이거? 하여튼 희한한 족속들이야. 여튼간에 그 눈가리하고 귀하고 그냥 다 자르고 뽑아서 갖다 버려요. 그럼 말라고 달고 다녀 그거. 저런 처참한 수준의 인간이 처참한지 처참하지 않은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눈가리하고 귀하고 그 말라고 붙이고 다녀 그거. 머리도 그거 뭐 남들 어깨 위에 다 달고 있다고 구색 맞추려고 달고 다니나? 궁금합니다 진짜. 인지라는 게 가능한 사람이면 그리고 3살, 5살이 넘으면 사리분별이라는 게 된단 말이죠. 사리분별이 되면 내가 믿어야 할 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또는 신뢰할 만한 언론의 보도, 역사적 사실, 역사적 기록인지 그 분별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저는 참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집회에서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는 분들 그 나라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그거 그래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 그거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외신이 그거 찍고 있어요. 그 외신이 안 그래도 계속 궁금해요. 도대체 성조기를 왜 들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있는데
그 집회 주도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알려줘 봐요. 당신들 꼴 엄청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꼬라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 탄핵 가결된 대통령을 지키자는 집회를 하는데 성조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엄청 이상한 일이에요. 아, 그리고 그 대통령 마누라는 무당이랑 무속에 미쳐있다. 뭐야, 이게? 난리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한테 와서 선거 조작이니 뭐니 좌빨이니 이런 태클 달지 말고요. 그 본인들 모순 좀 해결하고 오세요.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인간 자격도 안 되는 수준의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본인의 모순 좀 하고요. 방금 말했죠. 무당이랑 무속에 미쳐있는 영부인과 대통령을 목사가 지키려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조기가 있고 예수를 죽인 민족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모순점을 일단 해결하고 나서 나한테 오세요. 아이고. 그거 생각해보면 응원봉 집회 현장은 얼마나 이뻐요. 진짜 2030 여성들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나가보면 2030 여성들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높긴 해요. 근데 응원봉 집회는 진짜 남녀노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러니까 86세대, 97세대가 열고 초라하게 수백 명, 많아도 수천 명이 지키던 집회를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수십만 명의 집회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일단은 알람을 좀 안 맞추고 좀 쉬어야 되는 컨디션이긴 한데 다행히 일찍 눈이 좀 떠지면 화면에 잠시라도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6일까지는 서울은 아마 상황이 되게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관저 근처를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도 거기 가서 밤새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서 내 여건 되는 대로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상관없어요. 24시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건이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잠시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그 한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때는 토요일 시간을 굉장히 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 바빠요. 근데 스케줄을 무리하게 조정해서라도 답은 2시간, 3시간이든 저는 서면에 나가서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리까지 해서 거길 나가냐라고 하길래 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거는 훗날 분명히 역사책에서 배우게 될 장면이다. 그래서 내 후대가 역사책에서 이 장면을 배운 내 후대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때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광장에 나간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거창한 도덕적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탄핵이 된다. 라든지 뭐 나 하나쯤 말고 나 하나라도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창한 도덕적 의식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나갑니다. 내가 떳떳하고 싶어서. 지금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도 분명히 역사에 길이 기억될 장면이고 역사에 길이 기록될 그리고 후대가 배우게 될 장면이다. 후대에 누군가가 나 예전에 역사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그 광장에 있었다. 그래, 그때 그 광장은 정말 대단했다. 라고 나는 떳떳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서 저는 나갑니다. 그러고 싶어서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요.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뭐 30대 중후반 이상이신 분들 우리 2002년 월드컵 엄청났잖아요. 2002년 월드컵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한 번씩 물어보면 신나서 이야기하죠. 그때 서면이 뭐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뭐 서면이 어땠고 뭐 경성대 앞이 어땠고 사람이 어떻고 뭐 길거리가 나라가 진짜 온통 미쳐서 어쩌고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때 촛불 집회가 있었다던데 그때 뭐 하셨어요? 라면 나도 그때 광장에 있었어. 그때 촛불 파도 타기 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때론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광장을 지켜서 탄핵에 8인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어. 좋잖아요. 그 응원봉 집회 때 어땠어요? 몰라, 나 거기 안 가봤는데? TV에서만 좀 봤는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 힙하게 살아요, 힙하게. 요즘 힙하게 하는 게 뭐 유행이라며. 난 유행을 잘 몰라서. 하여튼 여러분, 나는 광장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또는 나 하나라도 더 나가서 꼭 탄핵을, 체포를, 구속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렇게 거창한 마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후대가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건이 될 때 그냥 조금씩 나가서 머릿수 하나 잠깐 보태시면 됩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 24시간 지금 밤새면서 지키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고생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을 지키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런 자신감 있는 떳떳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구독자가 갑자기 늘고 조회수가 폭증을 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여차여차 그래서 뭐 구독자가 400이 넘었더라고요. 큰일 났다. 500명 되면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늘면 안 되는데 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